여러분, 이제 두 번째죠. 자, 거울과 렌즈의 현상 두 번째입니다.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 거울 1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노트 정리, 교과서 정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렌즈의 현상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볼록 거울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볼록 거울. 물체를 비춰보면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보다 크기가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특징이야. 잘 기억해야 돼. 서술해라. 그러면 서술해야 돼. 그죠? 이때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져. 그럼 상의 크기는 어떠냐? 계속 더 작아지는 거야. 이게 볼록 거울이야. 이 쓰임새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도로의 안전거울, 자동차 측면 거울, 편의점 옆에 있는 거울,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커브길에 아이들 부딪히지 말라고 볼록 거울 설치해 놓은 거 기억하셔야 돼요. 볼록 거울이야? 그러면 이 가상 실험에서 진짜 볼록 거울 어떤 건지,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 생긴다.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이가 작아진다. 요거 확인하러 갈 거예요. 두 번째, 오목 거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 오목 거울 지난번 영상도 봤어요. 잘 기억해둬야 돼. 정리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도 요거 그대로 물어본다 그랬죠. 여러분 잘 정리합시다. 자,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첫 번째 가까울 때는 어땠느냐? 처음에 크고 바로 선상이야. 첫 번째가 요게 크고 바로 선상. 두 번째,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물체가 크고 거꾸로 선상이 나타났다. 두 번째 특징이야. 세 번째, 그러면 계속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바로 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보러 가 보실까요? 자,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 물체에 의한 상인데요. 잠시만요. 초점 좀 맞춰봅시다. 자, 초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볼록 거울. 자, 볼록 거울 여기 잘렸네요. 실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볼록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이 아니고 볼록 거울이에요. 지금 볼록 거울부터 가는 거예요. 자, 뒤로 가봅시다. 봅시다. 뒤로 갔더니 계속 작아지기만 한다. 이게 바로 볼록 거울의 특징이구나. 아시겠죠? 결과 정리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 정리.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을 때 아무 상관없어. 항상. 항상이란 단어가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잖아. 항상. 볼록 거울은 물체보다 작고, 자, 이 물체보다 작은데 바로 선상인데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위는 점점 작아진다. 이거 옆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쵸?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리 잘해서 여러분들 성적이 쑥쑥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볼록 거울이 잘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왔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결과 정리 이렇다는 거예요. 결과 정리.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을 때 요거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진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목 거울 가보겠습니다. 오목 거울은 원래 사이즈가 요만했나봐. 작게 그렸지만 그런데 얘를 뒤로 가보니까 커지다가, 그죠? 어느 순간이 오면 상이 안 사라졌다가 뒤집혀집니다. 색깔 뒤집혀졌죠? 그러다가 점점 작아졌다. 요거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더 멀리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어땠느냐?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겼다. 근데 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조금 멀어진다는 얘기야.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이 나타났다. 내가 관찰한 건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리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게 오목 거울의 특징이었다. 근데 이게 오목 거울의 특징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지, 볼록 렌즈와도 같다고 그래서 기억해 버립시다.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볼록 렌즈 똑같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볼록 렌즈 한번 가볼게요. 렌즈야 이리 와라. 자, 볼록 렌즈인데 이게 오목 거울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뒤로 보냅니다. 볼록 렌즈예요. 점점 커집니다. 돋보기네, 돋보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집혀지고요.
그리고 점점 작아진다. 이건 뭐죠? 그렇죠. 마치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똑같은 결과군요. 볼록 렌즈인데 오목 거울과 같은 특징이 있구나. 가까이에 있을 때 보니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야. 1번 가까이 있을 때. 지금 두 번째 좀 멀어진다. 볼록 렌즈에서 멀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순간 거꾸로 선상이 나타난다. 3번 거리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뿐이다. 그렇죠? 얘들 둘이는 상의 모양은 같은데 크기만 작아질 뿐이야. 이해가 되죠?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기억해 버립시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렌즈 가볼게요. 무슨 렌즈? 오목 렌즈. 오목 렌즈는 이름이 오목 렌즈. 자, 오목이면 볼록하고 거울 렌즈, 볼록 거울과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이즈가 이런데 뒤로 보내니까 점점 작아지기만 하죠. 모양이 변하지 않잖아. 그죠? 요거를 결과로 우리 교과서에서 잘 정리해놨어. 그럼 이 네 가지 특징 나와 있는 거는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줘야 돼. 알겠죠?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행평가로 다 물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물체보다 작고,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틀릴 때도 있지만 여기는 항상 똑같아.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바로 똑바로 서 있다 이 말이죠.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 네 가지를 노래로 만들든 내가 외우든 장기 기억으로 꼭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로 왔습니다. 여기에 렌즈 왔단 말이죠. 2번에 렌즈 아까 기억났죠? 자, 여기 보니까 볼록 렌즈 나왔어. 볼록 렌즈. 자, 볼록 렌즈는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오목 거울과 똑같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른 선상이 생기다가 조금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 크지만 그 다음에 더 멀어지면 상의 크기가 그냥 그대로 작아지기만 하더라. 이제는 기억해 두시고요. 오목 렌즈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물체를 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얘는 항상 물체 어떻습니까? 바로 선상이 생기는데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볼록 렌즈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울 봤던 거, 요 녀석 기억해 두시고요. 얘하고 얘가 같고 얘와 얘 내용이 같다. 꼭 기억해 두시고 두 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기억하시고 꼭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확인! 땡땡 거울과 땡땡 렌즈에서 항상이란 단어를 갔어. 물체보다 크기가 작고 바로 선상은 누구냐? 거울에서는 볼록 거울이야. 볼록. 그럼 볼록 동그라미 쳐요. 볼록 거울. 렌즈에서는 오목 렌즈.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가 항상 똑같다는 거. 이런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고, 사고력에서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이 물방울인데 물방울에 보면 집이 뒤집혀져 보여요. 거꾸로 보입니다. 자, 풀잎에 맺힌 이슬을 통해서 보면 풍경이 거꾸로 보인다. 거꾸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게 보이죠. 이게 렌즈죠. 렌즈, 볼록 렌즈. 볼록 렌즈에서 이렇게 뒤집힌 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 렌즈를 통해 나타난 상과 특징. 자, 이 끝가닥을 볼록 렌즈의 역할을 물방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볼록 렌즈는 가까울 때보다 좀 멀어지면 상이 뒤집혀져 보이더라.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03쪽까지 선생님 설명을 끝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사단원에서 설명했을까? 중요하다. 잘 정리해서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